오늘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그 주변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현재 어떤 상황이며 정부가 빚을 규제하거나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량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특례가 풀리면서 빚을 내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빚 덕분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그나마 누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계부채의 상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순수 가계부채만 1,800조, 전세 보증금까지 합하면 3,000조에 이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2%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부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역전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돈이 없는 갭 투자자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원리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경기가 실시간 조정되면서 부동산 저격수들의 삶도 반드시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습니다. 대기업들의 성과급이 줄어들고 있고 가계소득도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소비 자체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성장의 지지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출 부문도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리한 적자 구조에 직면해 있고 반도체는 중국이 선두로 도약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도 한국이 이런 무역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처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아파트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부동산은 빚에 지탱된 모래성입니다. 미래의 내 월급을 갉아먹으면서도 미래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빚잔치가 점점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면 반대 심리가 차츰 무자비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 분석과 앞으로의 판매 주체들의 시너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이 무엇이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에 관한 댓글 반응입니다. 호황기엔 상투 잡을까봐 못 사. 불황에는 바닥 뚫고 내려갈까봐 못 사. 유튜브 보고 자위하며 다른 사람 호구라고 할 시간에 건설적인 고민을 하자. 하락장에도 기회 잘 잡아서 자산 증식하는 사람. 상승장에도 무리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아. 먼 나라 걱정이야 진짜. 자기 인생이나 걱정하자.